네, 출란교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더니 댓글이 많이 달려주셨는데 예상했던 대로 반대 의견이 많이 달아주셨어요. 제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로 쭉 찾아보니까 출란을 건조하게 키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유튜버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데 관엽식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 건조하게 키우라고. 이제 그건 좀 이제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출란에 대해서 건조하게 키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려왔던 출란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이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실 수가 있죠. 에라님들은. 또 그것이 여태까지 선배들이 쭉 그렇게 해오셨고 또 저도 본인도 그렇게 해와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들이 하지 않은 얘기, 즉 조금 건조하게 키우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빼짝 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습하지 않게 키우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의 30년 이상이 됐죠. 이상의 난을 키우면서 다양하게 이 습과의 어떤 그 전쟁을 치르면서 테스트를 해봤고 거기에서 얻은 결론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전달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뭐 내 경험치니까 또 하나는 일본 난류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은 완전히 마른 다음 물을 줘라. 이거 괜히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괜히 하는 얘기, 마르기 전에 물을 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고 나서 물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역 12 송나라 때 수백 년 전에 쓰여졌던 거기에도 출란은 건조한 것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헌적인 근거 자료 2개 플러스 저의 경험치 한 3가지 정도를 놓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댓글을 달아주실 때 이 댓글이라는 것은 저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유튜버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냥 일방적인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메시지에 오류를 지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자료를 2가지 문헌과 제 경험치를 근거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습하게 키우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 라고 얘기하면은 또 논쟁이 되죠. 논쟁이 되고 거기서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으면은 저도 배우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러는 것이 댓글의 기능이죠. 근데 근거는 다 빼놓고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당신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 출란교실을 폐쇄하라. 이거는 뭐 댓글이라고 볼 수 없죠. 댓글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폐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 수준밖에 대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좀 제시해 주셨어야죠. 그러면은 제가 얼마든지 전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중에서 뭐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요, 한 90점 정도 되는 댓글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물이 많으면 이제 과습이 되고, 과습이 되면 뿌리는 호흡을 하기 어려워서 뿌리의 수명이 짧아진다. 그리고 뿌리 병이 많고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반대로 건조하면 식물이 빨리 노화가 되고 고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물주기가 참 어려운데
아무튼 뭐 신경을 좀 쓰시는 것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여름철에 이건 사실이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치를 가지고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를 지적하시면서 달아준 댓글이에요. 이런 댓글들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도 읽으면서 꼭 이 출란교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 저 사람 말이 더 옳으네 라고 하면서 한 수 또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셨어요. 자꾸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출란은 물을 좋아하는데 수년 동안 여름에 물을 좋았으나 아무 일 없었다. 잘못 안 것은 아닐지요. 저도 4, 5분 쓰는데 뿌리도 잘 내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 글을 읽고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류원에서 자기 재배법을 공유한다고 하면서 글을 써놨는데 그 글을 읽기 그 머릿말 앞에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재배법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하면서, 단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하시라.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한번 바꿔보시라. 이렇게 전제를 달아놓고 밑에 재배법을 쭉 설명을 하셨어요. 저도 이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르기 전에 물을 또 주고 마르기 전에 물을 또 주고 계속 해도, 불을 좀 크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지금 키우시는 환경에 적절한 방법인 거예요. 그거는 뭐 건조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이거 어떻게 대처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얘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약만 쳐도 해결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던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정보를 드린 것이죠. 근데 마치 뭐 이것을 기존의 난초의 어떤 상식을 다 뒤집는 어떤 발언으로 치부하셔가지고 뭐 폐강을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야죠. 물을 주고 마르기 전에 또 주고 마르기 전에 또 주고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리고 난초가 물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물을 좋아한다는 건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본인의 그냥 경험치신 건가요? 약간의 어떤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같이 올려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저하고 견해가 다르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른 분들한테 더 나은 정보를, 출란교실보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어떤 생각으로 그 근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링크를 좀 시켜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부가 좀 될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틀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햇빛, 바람, 물, 온도 모든 것을 다 그 박자가 4박자, 3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습하게는 안 하는데 바람이 없다든가 또는 바람이 상당히 많은데 뭐 습하게 해도 괜찮은 어떤 난실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조건들이 아주 교차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습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건조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단 지금 습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썩고 밑둥치기가 잘 썩고 쑥쑥 뽑히고 이것 때문에
농약을 쳤는데 농약을 쳐도 모촉에서 다시 또 감염이 돼서 또 죽어가고 이렇게 좀 골치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건조하게 하시라. 자, 그러면서 건조하게 하는 것은 자, 이 그 난역 12 그걸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난역 12을 한번 같이 놓고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난역 12을 한번 끊어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이렇게 두 줄을 써놨습니다. 희윤 이외 습. 어떤 분은 습을 좋아하는데 과습은 싫어한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습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싫어한다. 습을 싫어한다. 이건 윤이잖아요. 습을 싫어하는데 대습을 싫어한다라는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해석이 오류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여기 습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앞에 좋아하는 건 윤이라고 했어요. 습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 윤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윤택하다, 윤기가 흐른다, 이런 것. 습기는 물기는 없는데 빼짝 마르지 않은 상태. 제가 얼마 전에 그 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난초가 가장 좋아하는 물기는 새벽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플라스틱 분 주변으로 물기가 촉촉하게 이끼 형태로, 이슬 형태로 살짝 잡히는 것을 출란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어요. 한번 그 정도. 그러나 낮이 되면 또 빼짝 마르죠. 그러다 또 저녁이나 새벽이 되면 다시 또 이 플라스틱 화분이 기온차로 인해서 촉촉하게 땀이 맺히듯이 맺히는 정도. 뭐 이런 정도를 윤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습은 반드시 싫어한다고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이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 좋아하는지는 좀 나중에 젖혀두더라도 습은 싫어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습하게 키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말이 틀렸으면 난역 12도 틀린 거죠. 희건이 왜죠? 자,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건조함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건 건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걸 건조한 걸 좋아하나 아주 많이 건조한 걸 싫어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 나무 있죠? 이 불 있죠? 빼짝 나무가 불에 타서 빼짝 마르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건조한 건 좋아하는데 그냥 난이 고사할 정도로 빼짝 마르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주의할 점은 이거는 지나친 거니까 좀 제외하고 건조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을 싫어하고 건조한 걸 좋아한다. 이거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건 과도한 거니까, 이거는 약하게 좋아하는 거고, 이건 과도한 거니까, 지나친 거니까, 이 지나친 거는 양쪽에서 좀 빼면은 요 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난역 12의 문헌적 근거, 그리고 제가 키워보니까 분이 마른 다음에 속안이 완전히 말랐는지는 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화장토를 이렇게 제쳐봐도 그 안에 물기가 안 보일 때 저는 물을 줍니다. 그렇게 물을 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통풍에도 또 저기 그 난의 벌브에 그 썩은 병 이런 것들도 좀 덜 오고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처음에 난에 진입을 할 때 물을 많이 주고 습하게 키우는 어떤 습관이 딱 붙어버리잖아요. 왜냐면 물을 자꾸 주고 싶으니까. 물을 자꾸 주고 싶으니까 뭐 이틀에 한 번 줘라, 여름에 3일에 한 번 줘라 하니까 자기 난실 환경이 3일 동안 지나도 화장토조차 마르지 않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3일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3일만. 그러니까 3일 후에 물을 또 주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분이 마르면 물을 줘라 라고 했다면 24시간 안에 분이 말랐으면 매일 줘야 되는 거죠. 매일 줘도 상관없어요. 제가 물을 자주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분이 빨리 마른다면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일주일 지나도 분이 화장토도 안 마르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 난실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또 주면 이건 곤란하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물을 주면 반드시 병이 오더라. 물론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병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분도 있죠. 그 난실 환경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습하게 해도 그 습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다른 메리트가 있는 거죠. 바람이 잘 분다거나, 어떤 뭐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완전 뭐 병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뭐 조건을 갖춰놨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그건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잘 키운다는데 그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키워서 잘 되시는 분이 모든 분들한테 습하게 키워도 됩니다. 습하게 키우세요. 나는 습하게 키워야 세력이 잘 붙고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또한 오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의 어떤 그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뭐 한철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참고를 하시는 거죠. 참고를 하시는데 출연교실에서 하는 거대로 안 하더라도 난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지속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신화가 쑥 뽑히고 또 멀쩡하던 난이 노랗게 되고 또 검게 되면서 쑥 뽑히고 이런 현상들이 갑자기 탁 왔을 때 분을 털어보면 분 속이 아직도 물기가 많이 있고 또 썩은 있는 부분을 손으로 떼려고 만져보면 물이 쭉쭉 나오면서 굉장히 습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출란교실 생각이 나면서 이거 조금 건조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댓글을 달아주실 때 저에 대한 반대 의견 굉장히 좋아요. 저는 반대 의견, 왜냐면은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반대 의견을 달아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근거도 제시해주고 자기 경험치를 제시해주고 하면서 좀 달아주시면 저도 공부가 되고 다른 분들도 출란교실보다는 그 댓글 얘기가 더 수긍이 가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뭐 실수하는가 보자 하고 있다가 뭐 하나 실수하는 거 다 있으면 그거 잡아가지고 당신 자격이 없어. 뭐 유튜브를 보니까 대구에 뭐 누구는 난초를 키우는 재배하는 것도 이제 자격증을 준다고 하는데, 이제 난초를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것도 자격증을 얻어서 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자격을 얻어갖고 한번 와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출란교실을 하면서 제 얘기를 처음부터 쭉 강의를 이제 그 알쓸신잡을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요 습에 대한 얘기만 딱 들으면은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들으시면 제 무슨 얘기인지 뭐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차곡차곡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서 하나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그냥 자료를 축적하는 의미로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나는 30년 이상 했으니까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경우를 겪어왔습니다. 속된 말로 산전수전을 한 3번 겪었죠. 겪으면서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인 난 잡지가 2개가 있죠. 난과 생활, 난세계. 그런 잡지도 제가 뭐 빼놓지 않고 쭉 읽어왔습니다만은 그건 잡지사고, 거기서 글을 쓰는 기자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요. 출란과 관련돼서 이런 애정을 가지고 뭔가 있다 그러면 달려가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게 외국이라 하더라도 등산화 신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 보고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그걸 돌아다니면서 몇 번 이걸 돌아다니면서 출란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답이 뭔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이렇게 해서 뭐 건조하게도 해보고 습하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그 여러분들에게 지금에 와서 이 자리에서 그 경험치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애정을 갖고 이 출란을 대한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국내에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자랑한다고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 능가할 만한 사람 그렇게 뭐 제가 알기는 상식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초창기, 지금은 안 하지만 초창기 때는 난초 강의하러 많이 다녔어요. 난초하러 많이 다닐 때 재배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난초 재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제가 좀 습하게 하지 말고 건조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건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그렇다고 어떤 분들도 습하게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환경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습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식선에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출연 교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낙타 아시죠? 낙타. 낙타가 덩어리에 뿔이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이게 두 개가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물주머니래요. 물을 저장하는 거죠. 왜 저장하냐면 사막에서 생존하려고 하니까. 사막은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물 없으면 낙타는 죽으니까 이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을 못 먹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제가 사막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그러면 이 물주머니를 저장해서 물을 계속 안 먹어도 이 혹에서 물을 빼서 신체에 공급하는 거죠. 식물 중에서요, 물이 없을 걸 대비해서 스펀지 같은 데다 물을 저장해서 뿌리가 빨아먹는, 물을 저장하는 뿌리를 갖고 있는 식물이 얼마나 됩니까? 난과 식물 말고 제 상식적으로는 잘 아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는 게 있나요? 자, 그러면 난초는 낙타처럼 왜 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진화되어 왔을까요? 물이 없었으니까 저장했겠죠. 주변에 물이 있으면 저장을 왜 합니까, 식물이? 이끼 같은 거 보세요, 이끼. 늘상 물 같은 축축한 데서만 자라다 보니까 뿌리조차도 발달하지 않잖아요. 뿌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을 안 빨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물이 항상 있어요, 이끼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계속 축축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 고인물에서도 자라거든요, 이끼가. 그러다 보면 이 병이 생기죠. 그래서 이끼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몸속에서 강력한 항생제를 발현하는 쪽으로 진화돼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뿌리는 필요가 없죠. 물을 빨아먹을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난초는 왜 물을 저장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난초는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생지에 가서 우리가 그 난초를 캐려고 보면 이 흙이 물기가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냐면 비탈길에다가 이게 돌을 펴보면 밑에 돌이 많아가지고 배수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기가 흙에서 비가 좀 오랫동안 안 오면 빡빡하죠. 비탈 줬으니까 물이 고여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변에는 물이 있어요. 저 멀리 떨어져 몇 미터 떨어져서 물이 있더라고요. 계곡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 수분이 날라오겠죠. 그렇게 날라오는 정도는 좋아해. 근데 흙이 젖어 있다? 이런 환경은 싫어하니까 그런 데서는 안 자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척박한 곳에서 자라려다 보니까, 그런 데서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물을 낙타처럼 저장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렇게 진화되어 온 것은 아닐까. 이런 근본적인 어떤 저는 궁금증을 가졌었어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게 제가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물을 왜 저장할까, 나는. 그리고 거기 물만 저장하니까 양분도 저장하죠. 왜 저장해요? 자갈에서는 여러분들 비료 줘도요, 비료가 남아있질 않아요. 자갈에서는 흙은 그 음이온이거든요. 비료는 양이온입니다. 이 여자의 여자, 음이온. 여자가 이 비료를 주면 이렇게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땅이. 근데 자갈은 품질 못하니까 척박하지 않습니까? 자생 환경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서 비가 와서 양분이 우러나오면 저장해 있죠.
그럴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난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 물도 저장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나는 물기가 없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었고 그렇게 또 진화해 왔고, 그래서 우리가 키울 때도 흙이 이 자갈이 난 분이 마르지 않았는데 또 주고 하면 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유전적 어떤 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데서 20년 전부터 건조하게 키우는 것도 테스트해보고, 물을 자주 줘서 세력을 불리는 것도 테스트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해봤는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제 얻은 결론은 뭐 빼짝 말려가지고 난초를 갖다가 고사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이 마르지 않는데 물을 또 주고 하니까 결국 건강하게 자라던 난이 한 방에 가더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잘 자라나, 또 댓글에 어떤 분이 달아주셨죠. 3년 동안 잘 키운 난을 3일 만에 저 세상으로 돌려보내더라. 근데 그 중에서 비싼 게 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세력이 좀 덜 불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 죽는 건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분이 마르기 전에 물을 안 주고 약간 건조하게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러니까 난초가 그때도 이제 난역 시입 이익을 접해서 난초가 건조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환경 수준을 맞춰주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재배법으로 돌아가 보니까 오히려 많이 안정돼 있어요. 많이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뜻에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 키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적응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고통, 지금 겪고 있는 초심자분들 한번 제가 권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출란교실이 한 대로 해보니까 벌브썩은병이 좀 덜 오고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는 이 유튜브 하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란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